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대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통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주제로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저는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도 청소년들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좀 전 오전 수업 때 아마 통합문화의 필요성 그리고 시민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을 텐데 오후 강의는 통합문화의 활성화가 이제 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과제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마스크 쓰고 계시죠? 혹시 마스크를 쓰고 계신 이유가 어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은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라고 하겠지만 사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 때문일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된다는 그런 느낌? 마스크를 계속 쓰시면서 한 번이라도 마스크를 안 썼을 때 다른 사람에게 좀 눈치가 보이는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 사회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 눈치를 약간 좀 보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전 세계의 나라들의 문화가 그런 것들은 아니죠. 가령 제가 지금 이 예시로 가져온 거는 이제 미국에서 나는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회에서 사진을 한 장 가져온 것인데요. 미국은 문화가 살짝 다르죠. 아니 그러면 미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마스크 안 쓴다는 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스크 쓰는 건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상당히 강한 관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스크를 안 쓰든 그거는 기본적으로 나의 권리 아닌가? 물론 내가 마스크를 안 쓴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옮기거나 그건 피해를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 권리라는 것, 내가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그거는 공권력이 적용을 해서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관념, 그것이 하나의 문화 형태로 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마스크 쓰는 게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죠. 미국도 이제 지금은 주마다 다르긴 한데 강제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졌을 때 나는 마스크 안 쓸래 라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도 그런 게 아예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주에서 그런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 사람은 미국에 살고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면 큰 문제는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은 한국에 살고 이제 한국 사람은 미국에 사는 그런 21세기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런 다른 문화,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난다고 했을 때 다행히 서로 잘 이해하고 공존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너네는 왜 그러냐?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방식대로 해라. 그런 이제 사회적인 기류가 이제 온갖 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남과 북에도 해당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에 살아가는 북한 이탈 주민들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문화적 간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차이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갈까를 고민하는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대처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면 그게 어떤 형태로 돼야 되냐. 대부분 이제 남북 문화적 통합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렇다면 통합은 무조건 좋을 것일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통합이라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갈등이 있겠죠. 서로 다른 생각이 있고 서로 다른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 있으면 이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잘 봉합을 해 나가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상적인 공존 그리고 통합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문화적인 갈등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다면 통합이 되긴 되는데 되게 이상한 형태로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죠.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에 가깝다. 갑자기 남북이 하나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갖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 통합 쪽과 관련된 그리고 사회 문화 통합 쪽과 관련된 것들은 좀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되지 않았을 때 뭔가 피라미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람들의 가장 뭐랄까 근본적인 관념이라던가 문화적인 기반이라던가 그런 것들 통합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한 통합은 아직 우리가 많이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저는 여기에 가장 좀 위험해 보이는 이미지를 좀 넣었는데 종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북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거는 통합이긴 한데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뭔가 예를 들면 문화적인 종속이라는 형태로 통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싫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반발을 가지고 뭔가 문화에 섞이지 않으면 아예 이질화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공존이라는 이러한 뭔가 동화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문화적인 종속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남북의 문화가 통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뭘까? 하나가 아예 사라지고 다른 하나로 완전히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식의 문화적 종속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대처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해 봐야 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의 통합 문화가 활성화됐을 때 그거 단순히 통합 문화를 만들자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통합 문화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것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남북의 통합 문화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통합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어떠한 요인들이 남북의 정상적인 통합 문화 활성에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일까를 이제 평소에 제가 고민하던 것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보았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걸림돌입니다. 북한 문화는 문화인가? 북한 문화의 수수성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나? 왜냐하면 북한 문화의 상당수는 사실 정치적인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북한 문화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체제의 이데올로기의 표현 방식에 불과하다. 그거는 독자성이라고는 이제 없고 그냥 뭐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화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걸림돌 때문에 남북의 문화적인 교류 그리고 통합문화 활동이 상당히 억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되게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게 한국에 먼저 와 있는 우리가 통일의 마중물이라고 부르는 이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 활동이 되게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걸림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일의 담론 자체가 경제 쪽에 좀 침식된 영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문화적인 통합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걱정을 안 하죠. 이러한 경제적인 걸림돌이 있었고요. 마지막은 사회적인 걸림돌입니다. 아까 어느 정도 뭐 힌트를 드린 것 같기도 한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왜 북한 문화를 이해해야 되지? 우리가 왜 북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북한 문화는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라는 마인드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것이 영화가 됐든 아니면 음악이 됐든 공연이 되었든 예술이 되었든 북한 문화 자체가 한국 문화에 비해서 뭐가 나은 거지? 우리가 왜 이걸 소비를 해야 되지? 이러한 생각 자체가 되게 많고 특히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되게 팽배해요. 남북한의 통합 문화 형성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냥 우리 거로 다 통합시키면 안 되나? 이러한 사회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팽배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한국 사람이 있고 소수의 북한 이탈 주민, 지금 3만 명 정도 되죠.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서 함께 한국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한국 사람들도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인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먼저 우리가 북한과의 문화적인 통일, 문화적인 통합 그리고 공존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과 문화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잘 지내기 위한 방법은 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북한 문화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저는 재밌게 했던 것 중 하나가 북한 카드 게임 중에 사사기라고 그게 진짜 제가 했던 어떤 카드 게임보다 재밌더라고요. 북한 문화는 경쟁력이 있을까? 네.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모임? 소모임. 그러니까 북한 친구들도 있고 남한 출신 친구들도 있는 소모임에서 이게 카드를 또 직접 제작을 했더라고요. 사사기가 뭐 붉은 돼지 이런 카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돼지 모양을 캐릭터처럼 해서 카드 모양을 만들고 그걸 뭐 텀블벅을 해서 뭐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할 친구들도 모으고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막 사사기 하면서 그냥 카드를 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커처럼 우리가 아는 조커처럼 가장 센 카드를 하면서 막 볼시비키 뭐 이렇게 하면서 카드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금기돼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놀이를 통해서 되게 그 벽이 허물어지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이게 뭐 북한 카드 게임 뭐 그걸 다 떠나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랑도 해보면 재밌겠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룰을 잘 모르니까 그 북한에서 많이 해봤던 친구들이 룰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같이 3, 3, 5 모여서 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사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 예를 들어 우린 JQK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카드를. 근데 거기서는 낙뚱캐 뭐 이런 낚시 모양이라 뭐 Q는 뚱뚱해서 뚱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그 용어나 이런 걸 배우는 것 자체도 너무 재밌고 그냥 그걸 다 떠나서 룰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를 뭐 TV에서 뭐 하는 걸 보여주지도 않고 뭐 또 뭐 찾아서 이런 단체를 찾거나 뭐 모임을 찾아서 다녀야 되니까 이런 게 조금 많이 생기고 근데 가르쳐주기로 막 이렇게 학교 같은 데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면 재밌겠다. 그 경험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했을 때 그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되게 중요한 근본에 자리하는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경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사사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북한 문화에 대해서 되게 사소한 면까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북한 문화에 대해서 주로 알게 된 계기, 알게 된 통로가 무엇인가요? 주로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네, 유튜브가 그나마 좀 많이 유튜브 통해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거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부모님이 북한에서 6.25 때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음식 같은 거는 명절 때나 이럴 때 좀 북한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서 좀 음식 문화는 좀 그런 가정의 문화를 좀 따랐었고 어떤 요즘 최신의 문화에 있어서는 유튜브나 이런 걸 좀 많이 접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유튜브 많이 통해서 보긴 하는데 또 요즘에는 최근에 드라마 때문에 또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의 불시착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북한 문화를 제대로 닮았는지는 뭐 보는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의 말투도 좀 익숙해졌을 것 같고 거기에서 구현하는 그 어떤 마을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익숙해지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남북통합 문화 활성화에 이르는 되게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음식도 있고 상당히 많은 길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남북통합 문화의 활성화에 이룰 수 있을까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뒤에 있는 친구가 말해 주신 것 같이 약간 문화 공유? 네, 그런 실제 노는 그 문화 현장을 촬영을 해서 네, 올리는 게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아까 그 남북 논행님과 비슷한 그런 네, 그러니까 전통 놀이. 근데 남북한이 서로 그 공유할 수 있고 서로 같은 그런 것들이 약간 역사잖아요. 역사적 약간 전통 놀이 같은 거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런 노는 현장을 네, 보여주면 좀 더 흥미롭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분씩 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뒤에 계신 분. 네, 저는 일단 북한 문화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조금 거기에 모순이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냐면요. 저는 북한을 바라볼 때 정부하고 주민하고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왜냐하면 북한 문화 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북한 분들이 정부에서 어찌 보면 획일적으로 사상 교육을 위해서 체제 선전을 위해서 대량으로 만드는 그런 게 북한 문화일지 아니면 방금 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중적으로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서 계시는 남한 주민들도 그렇고 북한 어찌 보면 탈북민들도 그렇고 서로 공감하고 보고 싶고 뭔가 희로애락을 느끼는 거는 그 삶의 그 주민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게 공감되고 어찌 보면 지향해야 되는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만약 영상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명하게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고향이 북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무산이라고 해서 함경북도에서 왔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살 때까지 그냥 그 지역에서만 살았어요. 다 대부분 많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있으시겠지만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출입 통행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는 미성년자고 어린 나이다 보니까 이동이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 문화를 잘 모르거든요. 모른다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산 거는 그 무산에서만 사고 보고 배운 거니까. 그리고 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오신 분들의 그 인구 분포를 보게 되면은 오신 출신 지역이 대부분 북한에서 함경도 출신이 맞아요. 그쪽 분들이 더 많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공유했던 거랑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지금 평안도라든가 또 강원도라든가 그러니까 항해도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신 그 경험한 거는 되게 또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영상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지역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요리를 할 때도 우리도 강주 요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라도 요리가 맛있다고 하잖아요. 경북 지역은 또 다른 특산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을 두리뭉실하게 크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세분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계층에 따라 가지고 신분에 따라 가지고 경험한 게 또 다르고 또 그런 게 다르다라는 거를 조금 대중들한테 그러니까 남한 주민들한테는 조금 더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 영상을 만든다든가 그런 컨텐츠를 만들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기존에 올라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북한 요리는 이거다
지금 막 요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먹어요. 그러면 다 아 맛있다. 막 이런 식이 대다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나눠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다.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에 말하고 싶은 거는 북한 문화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약간 되게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들을 보여준 영상은 저는 거의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안 본 걸 수도 있겠지만 아직 못 봤거든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해주신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 문화라고 하는 게 뭔가 좀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져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한 문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첫 번째로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남북 통합문화센터에서 올린 유튜브들을 봤는데 이제 제가 주로 봤던 것들은 이제 탈북민 선생님들이 나온 유튜브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보는 채널들이 막 이만갑이라던가 그 북한 탈북민 선생님들이 나오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걸 보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건 실제로 어떻게 그 경험, 그들이 느꼈던 경험과 이런 행동을 해왔고 진짜 실제로 거기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들었던 게 음식이 조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 같은 경우도 이거랑 연관 지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점이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먹는 음식인데 거기도 뭔가를 북한도 음식을 먹고 살 텐데 우리랑 뭐가 다른가? 우리랑 똑같구나. 막 이런 거를 알아갈 수 있는 점에서 그런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뭔가 남북 통합 문화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뭐 영상을 만들게 된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선정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 콘텐츠를 만든다면 근데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게 살짝 북한 사람을 희화화하면서 먹방을 찍는데 막 치킨을 보고 야 먹어 맛있겠네 막 이러면서 막 먹는데 막 댓글도 보니까 좀 막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안 되고 이런 영상 콘텐츠가 재미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더 편견만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영상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어서 그런 점이 확실히 아니라고 좀 말하는 그런 콘텐츠가 개발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먼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저는 결국 문화적인 건 선택돼서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시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뭐 예를 들어서 평양냉면 같은 경우에도 북한 음식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아이의 귀를 파주는 영상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 등등을 고려한다면 어떤 구독하고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지극히 공감이 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공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남한 사람들이 컨텐츠를 제작해서 북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형식보다 북한 사람들이 주가 되고 남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이면 좀 더 좋을 수도 조금 더 공감적이고 더 사소하면서도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는데 해서 든 생각이 남북통합문화센터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솔직히 되게 공적일 것 같고 친근함이랑 거리가 멀 것 같고 하거든요. 사실 제가 북한학과가 아니고 북한학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있다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다고 해도 안 볼 것 같고 알고리즘에 뜰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근데 비슷한 훌륭한 예시 사례가 SBS나 SBS 엔터테이너 같은 경우를 보면 메인 채널을 만들어 놓고 지극히 일반적인 인플루언서 아니면 스포츠 채널 이런 것들을 안에 다양하게 올리게 하고 SBS는 틀만 만드는 형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북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탈북민들이 예를 들어 유튜버가 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지극한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그것을 장으로서 하나의 채널로서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던져만 준다면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다시 한번 전파하는 것은 흥미와 대중성과 또 교육적인 부분에서 단계를 밟아가기에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제가 알기로 제가 학기 초에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막 찾아보다가 사람들이 북한 관련된 드라마를 북한 사람들이 재해석하는 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서 평양냉면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라든지 북한 말투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은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고향이 저쪽 윗동네 출신이라 굳이 찾아보는 편은 아니고요. 뭐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흥미가 있을까 싶고요. 저도 그리고 또 대학 생활을 하면서 뭐 저는 빨리 그냥 공부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좀 많이 서운해졌다는 게 약간 좀 서운해진 게 좀 관심이 좀 서운해진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공부하는데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본업에 좀 충실하다 보니까 좀 일단 관심도가 떨어졌었고 그 이외에 봉사로 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뭐 봉사로 남북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갔던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지만 따로 유튜브를 뭐 찾아서 본다든가 그랬던 적은 없어서요. 일단 이거는 저의 정체성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안다고 생각, 뭐 특별하다거나 약간 흥미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봤다고 이건 저희 개인적인 아예 180도 다른 사회고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를 찍어서 말할 수가 없고요. 아예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와서 처음부터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게임이나 쉽게 청소년들 나이대에 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배울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좀 30, 40대 지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배우는 게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현실적으로 또 봤고요. 음악, 영상, 미술, 음식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남북 그 통합 문화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내일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상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 정배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